just a major and the minor. We're like piano keys. You played for me. You played for me. Oh, you played for me. You played for me. Oh, you played for me. 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벌써 2019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도 벌써 중순이야. 이렇게 허망하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짧게 이재명 도지사 재판 관련해서 짧게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재명 도지사 관련한 뉴스를 좀 보다가 이재명 판결 횡행하는 괴담이라는 약간 눈에 띄는 제목이 있어가지고 뭔가 한번 보니까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전망하지 말아라 이것들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사를 쓰신 분들도 현재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오고 가는 많은 논란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고 기사를 썼겠죠. 기사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백종덕 변호사가 제기하는 헌법소원하고 이재명 도의사가 현재 제기한 이원법률 심판은 전혀 다른 법률 소송이니까 현재 백종덕 변호사의 이 헌법소원이 검토를 하겠다, 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런 내용에 너무 희망을 갖지 말아라. 이재명 대법원 재판은 결국은 선고될 것이고 한 달 내에 선고될 것이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의 목숨은 그냥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런 괴담에 속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괴담은 뭐냐면 이재명 도의사가 경기도지사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재판이 정지되든지 연기가 될 것이다. 이런 괴담이 나오고 있다. 이거 괴담입니까? 괴담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재판은 결국은 내년 1월 달에는 무조건 선고된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었고. 자, 물론 이 기자가 이런 내용을 쓰려고 하면 어떤 뭐 법조계의 분위기라든가 나름대로 법적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미 제가 이재명 이원법률 심판이라든가 백종덕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제 의견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장담을 했죠. 2019년 12월에는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은 절대로 선고되지 않는다. 제가 말했죠. 아마 선고 안 됩니다. 12월 달에는 절대 선고 안 돼요. 왜냐? 똑같은 조항, 똑같은 대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된 이 핵심적인 논쟁점이 이미 이재명을 비롯해서 2020년 총선에 후보로 출마하려는 이해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버렸는데 똑같은 내용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이재명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수 있냐. 이것은 좀 이 사법부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절대 2019년 12월 달에 이재명 재판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 대상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이 투트랙 전략을 제가 이재명 도지사의 신의 한 수라고 했잖아요. 두 개 중에 한 개만 걸리면 두 개의 재판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판은 동일한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백종덕 변호사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부에 회부를 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재판 청구의 자격도 되고 기간도 준수를 했고 이해 당사자고 유언인지 아닌지 심판 대상의 가치도 있고 이렇게 검토를 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이 재판 절차 회부가 되면 어떻든 간에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합헌이든 유언이든. 그렇다면 이 재판이 결과를 도출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헌법재판소 이 재판 결과는 어디 콩볶아 먹듯이 뚝딱뚝딱 내놓을 수 있는 판결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거나 학회의 의견을 구하거나 자문을 구하거나 헌법학회에 검토 자료를 보내거나 이런 자료 수집을 거치는데도 수개월이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자가 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재판은 전혀 다른 재판이다. 백종덕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이재명 도지사가 계류된 대법원의 이 최종심, 다시 말하면 무슨 형량을 따지거나 어떤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법률적 판단, 법률 해석의 문제점을 따져서 유죄 무죄만을 따지는 이 이재명의 대법원 재판은 전혀 다른 것이니까 백종덕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일희일비해가지고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우하고 이렇게 괴담에 시달리는 건 잘못된 것이다면서 혹평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혹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면 맞는 말이에요. 이재명 대법원 재판하고 백종덕 변호사의 헌법소원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왜냐, 각자의 소송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법원 재판은
대법원이라는 이 사법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판단 절차이고, 백종덕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라는 별도 기관에서 진행 중인 하나의 재판 절차로서 심판 청구자도 다르고 사건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이것을 다루는 기관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이 사법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경쟁적인 관계이고 서로 자존심이 센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상대방 기관의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요,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서로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서로 상대편의 판단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편 법원의 법 해석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해석해서 재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이렇게 괴담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대법원은요 절대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을 보지 않고 판결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이것을 한번 심판으로 한번 다뤄보겠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배제하고 나름대로 헌법 해석을 해가지고 이재명에게 유죄 무죄를 선고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이재명에 대해서 전혀 다른 법 해석을 내려놨을 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의 불신은 땅에 떨어지고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했구나 이런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배제하고 선고하지는 않는다. 물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판사들은 다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사법연수원 동기라든가 어떤 선배님이 아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그리고 현재 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대법원에도 재판 연구관이 있고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판사들이 많이 연구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학회에 의뢰를 하고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겹치겠죠. 그러다면 이 대법원 재판 진행과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 과정 중에 의견 교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서로 입장을 맞춰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백종덕 변호사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낼 것인지 대충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알게 되면 대법원이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도 선고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법 해석을 해갖고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대법원이 나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유죄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하게 되면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이 백종덕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판단할 것이다. 이미 한두 달만 지나면 헌법재판소 입장도 유죄 무죄가 거의 판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백종덕 변호사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위헌 합헌에 대한 대강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20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백종덕 변호사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소원을 신청한 백종덕 변호사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2020년 4월 전에는 합헌 또는 위헌을 선고를 해줘야지만이 백종덕 변호사에게 권리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총선에 출마하든 말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든 말든 이런 거 가리지 않고 헌법소원은 1년, 2년 정도 끈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 구성은 지난 헌법재판소 재판 구성과는 다르게 약간은 민주적인 그런 구성이다 보니까 아마 내년 총선 전에 신속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든 말든 상관없이 기본 1년이었다 이런 것이었죠. 지난 헌법재판소의 그런 통례를 봤을 때는 1년 더 걸릴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에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은 이렇게 조금 신속하게 결정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백종덕 변호사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겪고 있는 예비 출마자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판단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면 2020년 4월 전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면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판결도 나올 가능성이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재명 도지사에 관련한 유죄 무죄의 최종 판단을 해버린다면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과 전혀 정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하면서 다시 한번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옴과 동시에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생명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중대차한 사안 그리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전 국민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섣불리 재판을 하거나 정치적 결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입장을 같이 해야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고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는 족족 기각 판결을 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된 그리고 백정도 변호사의 헌법소원도 기각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미 이재명 도지사의 이 토론 과정 중에서의 발언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 전례가 있어요. 이미 판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2심에서 갑자기 이 대법원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그 선례를 깨고 임상기 부장판사가 나름의 독자적인 판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야. 그래서 대법원이 기존에 자신들이 판결했던 1심 판결을 존중해서 그리고 대법원에 이미 판결했던 지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든지 아니면 2심 임상기 부장판사의 독특한 판결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1심 판결을 받아들이든지 그러니까 1심에서 판단했던 이재명 도지사 이 토론의 과정에 짧은 과정 중에 발언했던 이런 정확하게 발언할 수 없는 짧은 시간 이것을 고려해서 무죄를 선고하든지 2심의 임상기의 독특한 판결을 고려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쉬울 수는 있어.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이것에 대한 유언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그리고 이 유언 부분을 제기하는 것이 기존에 다른 정치인들이 이것이 유언이다 그렇게 제기한 부분이 아니야. 전혀 독특한 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백정도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부분이 기존에 다른 정치인들이 제기했던 그 헌법소원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아니야. 이 행위라는 부분, 공표라는 부분, 이 부분이 지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면서 제기했던 헌법소원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대부분은 내가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다퉜던 것이지 이재명 도지사처럼 법 조문에 있는 정확한 내용, 행위, 공표 이렇게 딱 집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위헌일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말했죠. 똥 사는 것을 행위라고는 할 수 없잖아. 물론 대법원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지금까지 많은 선거 절차를 거치고 많은 투표 선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그리고 유권자들은 그리고 선거에 임하는 출마자들은 이 행위라는 부분이 어떤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되는 행위인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행위인지를 어느 정도 추측하거나 예견을 할 수 있다. 예견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거죠. 예견 가능성.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라면 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이 행위라는 부분이 어떤 것을 말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떤 것을 말하면 되고 이 행위라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명확하거나 이게 불투명한 조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하면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배제하고 대법원 독자적인 판결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현재까지 대법원이 이재명에게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보통은 2주 전에 선고를 하고 짧게는 1주 전에 선고를 하는데 현재까지 이재명 도지사 측에 판결 선고를 하겠다 통보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업무가 폭증하다 보니까 12월 20일 전후로 해서는 그리고 12월 20일 후로는 대법원은 판결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의 2019년 12월 판결 선고는 물 건너갔다. 그런데 2020년 초반 그러니까 2020년 4월 달에 총선이 있는데 백정도 변호사가 2020년 4월에 출마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2020년 4월 전에 선고를 할 것인가?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난 헌법재판소의 통례를 봤을 때는 기각을 할 것이면 신속하게 하고 기각을 안 할 것이면 기각을 안 하고 유죄 무죄를 따질 거면 1년 이상은 기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년은 더 걸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똑같은 조항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총선이 임박했으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빨리 결정해야겠다. 그러면서 2020년 1월에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 선고를 할 것이냐.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 전청을 했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 전청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도 빨리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떻게 해서든지 입장은 표명을 해야 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이재명 도지사의 의견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을 하든지. 그런데 이것을 언제 하느냐? 별도로 하느냐? 현재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에게 유죄 무죄를 선고를 하면서 아니면 선고를 하면서 동시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기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재명 도지사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헌법재판소에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다 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받아들이고 재판을 정지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봤듯이 이재명 도지사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1%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괴담이라는 게 이겁니다. 지금까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2020년 1월에 유죄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기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통상적인 대법원 판결을 봤을 때는 합리적인 분석이에요. 2020년 1월경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어떤 대법원의 입장을 결론을 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한 신청 부분만 결론을 내고 이재명 도지사의 유죄 무죄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딜레이 할 것인지,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도지사를 어차피 유죄로 날릴 것이니까 두 개를 동시에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이 두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분리를 할 것이냐 한꺼번에 선고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1월 되면 알겠죠. 제가 기대하는 바로는 헌법재판소가 똑같은 조항에 대해서 합헌 위헌을 따지겠다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과 이재명 도지사의 유죄 무죄 부분을 분리를 해가지고 위헌법률 심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먼저 선고를 해야 된다. 이재명이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을 기각하겠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이재명 도지사의 유죄 무죄의 최종심을 선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재명 도지사에게는 약간은 불리한 것이죠. 왜냐하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재명 도지사에게 유죄 무죄를 선고한다는 그런 격이니까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고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의견 조율을 한 경우가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위헌법률 심판 절차를 기각을 해버리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유죄 무죄를 선고하겠다. 이렇게 어떤 특정 날짜를 지정하면 이재명 도지사에게 불리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헌법재판소하고 의견 일치를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각 다른 판결을 내버리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각각 다른 판결을 내기 위해서 재판이 1년, 2년 딜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을 하겠다 하면 이미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의견이 일치됐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에 도전한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12월에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